또 하나의 어쨌든 마주하고 있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게 실제로 물론 통계적으로도 일부 뭐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보통 아동 인권이라고 한다면 그 이른바 약간 취약계층의 아동 이슈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지 어쨌든 보호망에 필요한 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든지 주거가 집이 없다든지 혹은 뭐 적절한 생활비가 보장받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그게 아동이면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빠르게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공감대들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동 인권 단체분들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주시는 것들이 기반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마주하는 어쨌든 반론들은 특히 이제 시민분들에게 드는 반론들은 이 아이돌이나 그 아역 배우나 이런 방송 대중문화 예술로 가신 분들이 대체로 뭐 소득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든지 그 집안에서 그리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어쨌든 그 좀 더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거지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편견들 편견은 아닐지라도 그런 고정관념들로 인해서 이들을 왜 내가 챙겨줘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지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론들도 사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꼭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동인권이라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취약계층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들은 기본권으로서 보호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거랑 별개로 사실 시민이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노동에 대한 권리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이 사회에서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될 권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확실한 거는 방송 현장에 있는 수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게 명확하다. 왜냐면 성인들은 좀 더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역량도 있고 그에 관련된 조직력도 있고 또 계속 이슈도 잘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게 아동 청소년들한테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압도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사실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리 차원에서 좀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사실 저희가 뭐랄까 생각보다 이제 다른 의제들로 활동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냥 열악한 상황과 어쨌든 시민들이 그래 그런 부분들을 해결돼야지 하는 공감대 속에서 좀 힘을 키워나가고 제도를 개선해 왔던 게 익숙했는데 오히려 이 이슈는 이렇게 거리로 나가면 막 반론들이 많이 들어와서 참 어려운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슈. 조금 더 그러면 진행하면서 또 이야기들 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지금 이 활동 대중문화 예술인의 조금 어려운 이 부분 중에 이제 아까 전에 인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는 이 대상이 좀 다양하고 이 대상마다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다른 지점들이 좀 접근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배우나 연기자들이 이제 그 드라마나 영화 현장에서 적용받아야 되는 어떤 제도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어쨌든 용역을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에 대한 혹은 대중문화 예술 용역에 대한 어떤 제도로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면 또 아이돌 연습생은 또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교육생의 신분입니다. 사실 지금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우수한 거를 이제 우수한 아이돌을 양성할 수 있는 이유 혹은 세계적으로도 계속 그렇게 어필하고 있는 게 한국만의 합숙 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사실 이 합숙 시스템 내에서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건데 그랬을 때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 틀이 노동과 혹은 용역으로서는 존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교육생이고 기숙 생활을 하는 걸로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어쨌든 제도적 접근이 이미 데뷔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아역 배우나 연기자 같은 경우와 이제 아이돌 연습생이 일단 상이하게 됩니다. 근데 또 세 번째로는 요새 또 이게 완전 다른 건데요. 그 콘테스트나 경연이나 그냥 관찰 예능 같은 형태로 또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스터 트롯에서도 그 아동분이 나오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뭐 이번에 질문 주신 분도 캡틴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고, 이게 약간은 이분들은 연예인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그냥 일반인이기도 하면서도 뭔가 경연자이기도 하면서도 이런 그냥 단순히 관찰을 하는 그 아동 청소년이 하면서도 이분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자극적인 편집과 혹은 자극적인 상황 설계가 되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데서도 이제 일부러 올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 물론 이제 용역 계약을 일부는 맺기는 했지만 사실 오디션 프로나 아니면 어떤 이런 관찰 예능이나 일반인인 것처럼 나오는 프로에서는 구체적으로 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또 아역 배우나 연기자와는 또 다르게 좀 계약 방식도 상이하고 좀 그들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도 다르고, 어쨌든 구체적인 지시라기보다 그냥 카메라가 따라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또 노동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도 좀 어렵고, 그랬을 때 또 요기로는 한 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는 키즈 유튜버 문제들이 계속 이슈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의 요새 그 아동들의 1순위 꿈이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그럴 만큼 이제 유튜브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전혀 규제 없이 이제 난잡하게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 유튜브의 시장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많은데, 특히나 거기서 아동 청소년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한 상태로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된다든지 혹은 장시간 촬영을 강요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고 있고, 이것들은 심지어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들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미디어라는 영역으로 넓게 보고 대중문화 예술인을 넓게 잡았을 때는 너무 다양한 아동 청소년들이 지금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각각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더 주도 면밀하게 이제 각각의 사람들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퍼즐을 좀 할 테니까 그것도 의견 있으시면 바로 이렇게 푸셔서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는 한 6가지 정도는 좀 이게 항목 그 권리의 측면에서 침해되는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어쨌든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이슈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촬영 시간이 너무 길다. 전반적으로 노출된 촬영 시간이 너무 깁니다. 혹은 아이돌 연습생으로 쓴다면 그 연습하느라 들여야 되는 시간들이 너무 과도합니다. 14시간, 하루에 16시간 이렇게까지 이제 촬영이나 그런 어떤 본인의 어쨌든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휴식조차 거의 없죠. 아까 뭐 아이돌 학교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기로도 했었고, 혹은 드라마 촬영 시간은 기본 막 16시간 이렇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계속 나와가지고 특히 혹한 혹서기에 다 기다리면서 딱 촬영할 때 딱 투입되고 다시 옆에서 기다려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과도한 어쨌든 노동 시간에 노출되어 있다. 이제부터 제가 사실 좀 편하게 하려고 그 아이돌 연습생들 연습하는 것도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할 때 노동으로 그냥 같이 묶을게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들이 모두에게 너무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옆에 이슈가 있죠. 2가지가 이제 이어지는데,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습니다. 학습은 당연히 그 노동 시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적절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들이 대부분 침해됩니다. 지금 아마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에 지인분들 중에 초중고등학생들 있으시면 그 주변에 그 연예인이 다녔던 친구가 있을 경우에 다들 한두 번씩 느껴봤는데, 보통 한 1, 2교시 듣고 나가거나 뭐 그쵸, 아니면 아예 뭐 결석을 그냥 그 밥 먹듯이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제 아역 배우나 연습생을 거쳐서 성공하는 아이돌이나 그 배우들이 몇 명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된 건데, 그 다음부터의 문제들이 더 커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노동시간을 줄여가면서라도 학습권을 좀 의무화해야 되는 차원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따라붙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동 청소년들이 아직 성장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당해야 되는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해서
건강까지 위협을 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당연히 뭐 촬영 현장에서 밥을 제대로 주지는 않을 거고, 이런 상황에서 건강권도 침해되고, 그 세트장 같은 경우들이 매우 부실합니다. 그 화유기 드라마 그때 뭐 그 추락 사고도 있었고, 이게 현장 사실 되게 화재나 아니면 안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한데, 거기서 딱히 누구도 그 아동 청소년들을 전담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것들 배치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동 청소년들이 좀 쓰러지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많이 제보로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권에 대한 어쨌든 침해들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공정 계약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저희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막상 그제 아동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인터뷰해 보면 사실 문제의식은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어떤 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찍히면 이 판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강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아동 청소년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하고 싶어서 그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어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 잘 듣는 애들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기회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불공정하게 계약을 맺든 불공정한 취급을 당하든 뭐 아니면 임금을 적게 주든, 그냥 너 나오면 남들은 8만 원, 일당 8만 원 주고 아동한테 그냥 너는 경험했다 생각하고 3만 원만 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상황들이 발생돼도 난 여기서 찍히면 안 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버티는 것들이 이제 문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권리 주장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권리의식들이 아직 다 교육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 것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 주장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폭력 상황들, 다양한 폭력적인 상황, 뭐 욕설이라든지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는데, 저희가 팝업이 어쨌든 구체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한 6가지 정도의 꼭지를 두고 조금 더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들은 좀 다양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고, 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도 내년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쨌든 주요 골자를 그냥 이야기 드리면서 이렇게 대안이 가능하겠구나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